전지적 독자 시점을 보고 왔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감상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영화를 보는 내내 이거 기획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만 계속하다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만큼 정말로 무슨 의도로 이 작품을 기획하신 건지가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와닿지도 않았어요. 일단 다 아시겠지만 이 작품은 너무나 유명한 웹소설이 원작이고 지금 네이버 웹툰으로도 현재 진행형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IP 파워를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 믹스 콘텐츠는요, 대부분은 원작의 그 거대한 팬덤을 고스란히 극장의 관객으로 모셔오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삼습니다. 저희가 맨날 일본 애니실사와 너무 이상하고 유치하다, 왜 쟤들은 맨날 저렇게밖에 못 만드냐, 이런 식으로 아무리 왈가왈부를 해도 말이죠, 결국에는 원작의 팬들이 극장까지 가서 실제로 표를 팔아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사가 되기 때문에 계속 만든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독씨도 엄청나게 강력한 IP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존의 웹소설과 웹툰 팬들이 좋아해 주실 만한 방향으로 영화를 만드는 게 정석적인 루트였을 겁니다. 그런데 영화를 쭉 보고 있으면 말이죠, 점점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조금씩 계속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이거를 왜 실사 영화로 만드셨을까? 라는 생각밖에 잘 들지가 않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요,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원작은 말이죠, 장르적으로는 이세계물, 회귀물, 거기다가 게임 판타지, 먼치킨, 메타픽션이라는 이 온갖 다양한 장르를 단 하나의 작품에 몽땅 다 섞어 넣었다는 점에서 아주 독특한 재미를 만들어낸 작품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이야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요, 그 다양한 장르에서 가져왔던 그 다양한 설정들을 설명하는 것에 상당 부분을 의지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작품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내내요, 장면 속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아이템이나 스킬, 그리고 배우성 같은 요소들이 어떤 설정을 기반으로 해서 성립이 되고 있는 건지를 적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만들어진 영화 버전에서는 말이죠, 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 설정 설명이 제 역할을 전혀 못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영화 속에서 사건은 계속 끊임없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는 하죠. 근데 그 일련의 액션들이 어떤 원리로 벌어지는지는 설명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작품의 초반부에서 지하철이 엎어졌을 때 그 등장인물인 이현성이 힘으로 지하철의 문을 열려고 하니까 김독자가 그렇게 힘으로 하지 마시고 스킬을 한번 써보시죠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이현성이 스킬 어떻게 쓰는 건데요? 라고 하니까 그 시선을 오른쪽 아래로 내려보시고 스킬을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요. 그러자마자 이현성이 뭔가 깨달았다는 듯이 진짜로 스킬을 써요. 근데 원작에서는 그 스킬이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면서 그 액션을 그린단 말이죠. 근데 영화에서는 그냥 이현성이 스킬을 썼습니다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일어난 일이라는 건데 설명이 잘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단적으로 비교를 좀 해봅시다. 웹소설이나 웹툰에서는요, 이런 씬들이 나왔을 때 문자로 이루어진 정보들을 독자들에게 계속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면서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독자들에게 계속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런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영화에서는 웹소설이나 웹툰처럼 그렇게 방대한 양의 문자를 화면 위에다가 띄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독시 영화판은요, 출발선에서부터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웹소나 웹툰처럼 방대한 양의 정보를 화면 위에다가 제공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영화 안에서 벌어지는 저 장면들이 무슨 원리로 벌어지는 건지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설명을 해주는 게 이 작품의 핵심적인 요소인데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웹툰과 웹소설만큼의 정보량 제공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일단 영화로 만들긴 했으니까 최대한 영화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고민을 하면서 영화를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솔직히 이번 작품에서는 그런 고민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원작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각의 캐릭터마다 상태창에 엄청난 정보들이 다 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다 대사로 설명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문제 지점에서는 아마 이런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보가 많다고요?
아이, 그러면은 그냥 생략해버리면 되죠 뭐. 배우성인지 뭔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영화에서 중요한 건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고 그게 바로 영화적인 감동인데, 야, 유치한 게임 설정 같은 거에 우리 영화가 끌려가면 그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지 않았을까? 너무 후려치는 것 같긴 하지만 솔직히 그게 아니면 이런 식의 영화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작이 갖고 있는 그 방대한 양의 정보들이 제대로 설명이 되지를 않으니까 결국에는 원작 팬들이 기존의 원작에서 봤던 정보들을 자체적으로 기억을 해내면서 영화의 전개를 스스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또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 기존의 원작을 보지 않고 배경 지식을 쌓은 적이 없었던 신규 진입 관객들은 이 영화의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원작의 팬이 아니면 이해하기가 힘든 작품으로 만들어졌어요. 뭐 그걸 의도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우리는 기존의 팬들만 믿고 간다. 일반인들 비켜. 뭐 그렇게 하실 리는 없겠지만 일단은 완성된 결과물은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원작을 보지 않은 일반인들은 잠재적인 관객으로 끌어들이기가 힘들게 됐으니까 영화가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노선은 이제 단 하나가 됐습니다. 바로 기존의 원작 팬들이라도 확실하게 만족시켜 드릴 만한 작품을 만들어서 그 기존의 팬들을 다 극장으로 끌어오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이 영화에서는요, 그렇게 원작 팬분들께서 좋아해 주실 만한 구석도 딱히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번 영화에서는요, 원작 설정의 상당 부분을 임의로 바꿔놓고 있어요. 물론 영화랑 웹툰이랑 웹소랑 다 이제 형식적으로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영화적인 문법에 맞도록 불가피하게 바꾼 것이 있다면 뭐 그 정도는 사실 저는 원작 팬들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영화는 그런 수준을 상당히 넘어섰어요. 솔직히 어떤 부분에서는 원작 고증, 설정 연결, 그딴 거 알바노 같은 느낌마저 들기 때문에 야, 원작 팬 입장에서는 이럴 거면 도대체 왜 이 IP를 가져다가 쓴 거냐라는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원작 팬들을 저버릴 거였다면 일반인들이라도 재밌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했는데 또 그러지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전독시 원작 자체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냥 요즘 콘텐츠 경향이 어떤지 살펴보려고 좀 공부 삼아서 봤던 편에 가깝단 말이죠. 근데 저 같은 사람마저도 와, 저거는 좀 아닌데 싶어지는 부분이 이번 영화에서 정말 너무 많았어요. 좀 너무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힘들 정도로 세세한 디테일에서 좀 원작에서 엇나가는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일단 근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작품이 이 멸살법이라는 원작 속의 원작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원작 이야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멸살법의 유일한 독자였던 김독자가 멸살법의 내용을 다 아는 것이 이 원작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설정인데, 그 이유는 멸망을 맞이한 김독자의 세계가 멸살법 안의 내용대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그 전개 방식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방식 때문에 김독자가 멸살법의 내용을 다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작에서는 어떤 특정한 부분은 멸살법에 적혀 있었던 내용 그대로 흘러가는데 또 어떤 부분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주인공인 김독자가 완벽한 먼치킨이 되지 못하고 원작과 조금씩 달라져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원작의 전개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재미 요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복잡해졌는데 좀 정리를 하자면 그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미래를 다 알고는 있지만 그 미래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위험에 빠지고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게 원작의 주요한 전개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영화판에서는 말이죠, 그 김독자가 아는 멸살법의 내용대로 이 세계의 사건들이 흘러간다 라는 기본적인 작품의 컨셉 자체는 동의를 하지만 영화 속에서 초월적인 존재 신 123이 직접 김독자에게 DM을 보냈던 것처럼 말이죠, 결말이 마음에 안 든다면 네가 결말을 직접 바꿀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 방향성이 정말 조금인데 상당히 크게 비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원작을 살펴보면 뭐 거대한 주제의식이라든가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 뭐 그런 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냥 매 시나리오가 주어질 때마다 김독자가 자기만 알고 있던 설정을 새롭게 꺼내면서 대처를 해 나가는데, 그게 또 먼치킨적인 쾌감을 주기도 하고 게임적인 재미와 또 맞물리기도 하면서 각자 게임을 즐기면서 게임적인 코드에 익숙해져 있던 독자들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재밌게 보는 구도로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애초에 뭐 웹소나 웹툰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냥 가볍고 키치한 맛으로 또 출퇴근길이나 휴식 시간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부담 없이 보는 게 웹소와 웹툰의 맛이고, 또 그걸 정말로 잘 살렸던 게 전독시였었던 건데, 이번 영화판은 그런 원작의 맛을 거부하면서 야, 우리 영화만의 맛을 개발해 보겠다 라고 하면서 조금 다른 방향성을 내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설정들이 어떻게 맞물려 가는지를 중점적으로 연출해 나가는 원작의 재미를 포기하고요. 이기적인 주인공이 살아남는 그런 결말 대신에 모두가 아름답게 화합하는 결말을 새롭게 만들어내자, 우리 정의로운 사회의 주인공 김독자 파이팅! 뭐 이런 메시지를 주는 식으로 작품의 방향성을 완전히 확 틀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가 갖는 표현적인 한계 때문에요. 어차피 이 작품은 일반인 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내용으로 가득 찬 그런 서브컬처스러운 설정이 가득 찬 그런 작품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자,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다면 기존의 팬덤이라도 제대로 붙잡는 방향으로 갔었어야만 했는데, 뭔가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어떤지를 보면은 웹소와 웹툰의 문법은 좀 짜치니까 영화적인 문법으로 사회적인 메시지를 주는 방향으로 새롭게 가보겠다라고 해버리고 있으니까 이게 기본적인 기획부터가 굉장히 이상하게 잡혔다는 얘기인 겁니다. 사실 설정 노름이 거의 전부인 작품에서 설정 노름은 싹 빼버리고 거기다가 무슨 사회적인 메시지를 넣겠다? 자, 그러면 이게 원작 팬들을 보라고 만든 건지 아니면 신규 진입자들을 보라고 만든 건지, 이게 도대체 누가 보기를 기대하면서 만드셨는 건지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원작에서 중요한 설정 노름을 빼버리니까 각종 참사들이 이제 영화 속에서 발생을 하면서 이야기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하죠. 자, 원작의 주인공인 김독자가요, 이현성이나 공필두, 이지혜 같은 주변 인물들을 동료로 포섭해 왔던 이유는요, 이 단순히 타인을 돕겠다는 그런 이타심이 아니라 그 인물들이 갖고 있는 그 특성과 능력들이 자기가 맞닥뜨리게 될 다음 시나리오를 클리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기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독자들은 김독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료를 포섭을 하면은 그 특성을 보면서 저 캐릭터가 다음에는 또 어떤 활약을 펼치겠구나를 기대하면서 그 설정이 이제 풀리기를 기대하면서 작품을 따라가게 된단 말이죠. 그게 원작의 핵심적인 매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영화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타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또 적자생존의 이 잘못된 세계 법칙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정의로운 주인공이 최대한 많은 사람을 구해낸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요.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이 멸살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주 조그만 차이지만 큰 차이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작품이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김독자가 이 공필두라는 캐릭터를 포섭하는 과정에서도요, 공필두가 가지고 있는 이 디펜스 마스터라는 특성이 왜 중요한지가 그 설명이 생략되고, 그냥 돈 좋아하는 아저씨한테 돈 많이 주고 디펜스 시킨 듯한 그런 단순한 전개로밖에 내용이 흘러가지가 않게 되고요. 김독자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판단들이 싹 빠져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원작 팬분들께서 가장 이 분노를 하고 계시는 캐릭터죠. 이 이지혜의 배우성이 해상전신이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이 설정을 짚고 넘어가 주는 게 연출적으로도 이야기 중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요소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영화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에서는 이런 설정들을 하나하나 다 짚어줄 수도 없고, 또 영화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해상전신이라는 설정이 다 지워져 버리고요. 이지혜가 갑자기 스나이퍼 라이플을 쓰게 만드는 이런 기상천외한 실사화가 완성이 돼버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사화를 보고 있으니까 원작 팬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열이 받겠죠. 그런데 무슨 이지혜가 들고 있는 라이플을 오버워치 같은 색감으로 여기저기 스티커도 붙여놓고 키링도 달고 이렇게 커스텀까지 해놓은 걸 보고 있으니까 야, 이 정도면은 이거 일부러 원작을 좀 기만하는 거 아닌가 싶어질 정도로 이렇게 진지하지가 않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또 연출팀이든 미술팀이든 이거 원작을 다 보시기는 하고 이런 연출을 넣으신 건지 진지하게 궁금해지기 시작해지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멤버 중에 중요한 캐릭터로 이기령이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작중에서도 물론 이기령이라는 친구가 11세로 설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외적인 표현은 그래도 좀 초등학생 고학년 아니면 중학생 1학년 정도로 좀 표현이 되고 있어서 시각적으로 그렇게 막 거부감이 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진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배우 친구한테는 정말로 미안하지만 너무 어린 친구를 지금 배역을 맡겼다 보니까 약간 갓난아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뭔가 놀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묘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거기다가 원작에서는 이기령이 그렇게 막 이상한 헬멧 같은 거를 쓰고 곤충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신비한 힘을 이용해서 곤충들이랑 교감을 하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무슨 이기령이 파워레인저 같은 헬멧을 쓰고 머리 위로 두 손가락을 올려가지고 더듬이를 만들어서 약간 곤충들이랑 교신을 하는 듯한 연출을 넣고 있으니까 야 이게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벡터맨 극장판을 보고 있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마저 들 정도로 벙찌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결말이나 이제 쿠키를 보면은 작품이 이제 충무로 역적으로 옮겨가면서 이게 1편이 잘 되면은 2편도 만들 것처럼 연결을 해놓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정말로 스나이퍼 라이플을 든 이지엘을 계속 출연시키면서 후속작을 만들겠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정말로 말이 되는 걸까라는 의문심이 계속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원작 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작의 RP 파워는 갖다 쓰고 싶으니까 실사화를 하긴 한 거였을 텐데 그러면서 이렇게 원작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들, 아이디어는 이렇게까지 죄다 무시를 한다면 그게 뭐 올바른가 아닌가를 떠나서 그냥 흥행적으로만 따져봐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돈이 될까 아닐까의 문제로만 따져봐도 이 선택이 정말로 올바른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이번 영화의 제작비가 300억이고요. 그래서 국내 손익분기는 600만 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작을 보지 않은 일반인들한테는 저게 무슨 중2병스러운 소리지? 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을 만큼 설정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불친절한 영화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상당히 보시기가 힘든 진입장벽이 엄청나게 높은 그런 작품이 됐고요. 그러면서도 또 기존 팬덤들한테는 이렇게 불쾌감만 유발하는 방향으로 재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스탠스로 이런 마케팅으로 어떻게 관객수 600만 명의 관객수를 채울 수가 있을지 저는 정말로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기획을 하셨을까? 물론 이런 기상천외한 기획에 대해서 유튜버적인 뇌피셜로 조금 추론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이번 전독씨를 만든 제작사가요. 리얼라이즈 픽처스라는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가 신과 함께 영화 시리즈를 제작했었던 제작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신과 함께가 어떤 영화입니까? 1편은 1440만 명으로 한국 영화 역대 3위의 흥행을 기록했었고요. 2편까지도 1220만 명을 모으면서 정말 수천억의 수익을 얻었었던 초대박 시리즈였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도자 단위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신과 함께도 웹툰 원작 영화였으니까 우리 이번에 웹툰 원작 영화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재현해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최초에는 기획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거는 저의 이 유튜버적인 뇌피셜이에요. 실제로 그렇게까지 단순하게 하시진 않았겠죠.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했을 거란 가정을 해보고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자, 신과 함께와 전독신은요 웹툰이 원작이라는 점만 똑같지 그 내부의 결을 따져보면은 완전히 다른 작품입니다. 물론 신과 함께에도 저승이라는 판타지적인 공간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액션이 나오기는 하지만요. 결국 작품의 중점이 되고 있는 건 등장인물들 사이에 감정적인 드라마란 말이죠. 그런데 전독신은 그 경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품의 핵심은요. 결국에는 설정 노름이란 말이죠.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노름이라고 해서. 그리고 그 다양한 설정들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액션 연출이 이 작품의 핵심적인 재미 요소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설정들은 대부분 게임에서 빌려온 것들이기 때문에요. 이게 실제 사람이 움직이는 실사화로 옮겨올 경우에는 조금 허황된 느낌이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독신은 실사화를 하기에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기획 과정에서는 그냥 똑같은 웹툰 원작이니까 라는 방향성에서만 정말로 접근을 했었다면은 이거는 처음부터 실패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작품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 지점에서 차라리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다면 훨씬 더 어울리고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왜 하필 이렇게 실사 영화로 만드셨을까? 그 기획 과정에서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을 보면서 좀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영화 외적인 방향에서 좀 감상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지금 한국 영화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을 좀 대변해주고 있는 작품이지 않나 싶어서 보는 내내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이번 작품 하나를 가지고 영화계 전체를 얘기하는 거는 뭐 비약이 맞겠지만 이번 전독씨 말고도 최근에 나왔었던 다른 한국 영화들을 쭉 보면 말이죠. 이게 뭔가 좀 한국 영화계가 일반 대중들의 눈높이에서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획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 관객들이 뭘 좋아하고 뭘 기대하는지를 전혀 모르신 상태에서 그냥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계속 영화를 만드시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영화를 정말로 제가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뭔가 한국 영화계의 저력 같은 게 지금 저물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흐름이 이번 작품에서도 조금 많이 엿보이는 것 같아서 작품의 만듦새를 좀 보면서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영화계가 저물어가고 있는 현실을 내가 좀 인정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씁쓸해지기도 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전독씨가 국내에서는 얼마나 관객을 모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해외에서 110개국 이상의 선판매가 되었다는 뭐 기사가 나오고 있긴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비용을 들이신 거니까 저는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하지만 일단 완성도 자체는 이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평가로는 좋은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